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앞으로 천안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거주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자 천안시가 우선 공급분에 대한 거주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송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천안 부동산 시장.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근 청주와 대전, 평택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13일 시의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선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구가 줄었던 천안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선 건 위장 전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역 공인중개사들도 외부 투자 세력으로 부동산 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다며 거주기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천안시에 거주하신 분들에 한해가지고 청약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질서도 너무 불합리적이고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불법으로 자꾸 몰아가고요. 이 외부 투자자분들이.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7일 고시를 통해 앞으로 천안 지역 아파트 청약 시 우선 공급 자격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의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6개월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성송지구 등 고시 이전에 분양 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거주 기간을 묶어버리면 외부 투기 세력들이 당장 위장 전입해가지고 분양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이제 사라지니까 투기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천안시는 이와 함께 실거주자 확인 등 위장 전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로 예정된 주민등록 사실 조사도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 지역인 양성평등거리가 오히려 불법 주정차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로 만들겠다던 아산시는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조성된 아산 양성평등거리입니다.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지역 중 하나로 유흥주점 골목을 넓혀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양성평등거리를 보행자 중심거리로 만들기로 하고 지난 5월부터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본 양성평등거리. 입구부터 차량들이 양쪽으로 주차돼 있습니다. 노란 차선으로 보행자 이동 공간을 표시해놨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차량 일방 통행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 주정차 공간이 돼버린 겁니다. 차 대응하는 곳 있잖아요. 장사 시민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네. 근데 대놓고 아침이나 또 저녁에 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단속 안내문은 있으나 마나. 진출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아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밝힌 지 2달이 됐지만 실제로는 단속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양성평등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며 보행자 중심거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쉼터 조성 부분이라든지 이제 주정차를 이제 못하게 그 라인 따라서 이제 플랜트를 설치하든지 이런 거는 진행을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뿐인 단속에 양성평등거리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으면서 보행자 중심의 거리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수돗물 유충 얘기입니다. 천안 시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유충이 나온 곳과는 여과 방식이 다르고 정수 과정에서 유충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게 천안시의 설명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 살고 있는 주부 문소영 씨. 요즘 씻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찜찜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수돗물 유충 때문입니다. 그릇을 닦기도 하고 아이들 하다못해 양치도 하고 씻기도 하는 그런 수돗물에서 그런 유충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좀 공포스러운 일이죠. 아무리 생수를 하다 먹고 주의를 한다고 해도 혹시라도 알러지나 두드러기 아니면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는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천안시는 유충이 나온 지역과는 여과 방식이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상수원 치수에서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6단계를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물에서 유충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천안시 정수장은 모래 여과지를 사용하는 표준 정수 처리 방식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어 안전합니다. 시민들께서도 수용관의 저수조 및 옥내 배관 관리 등 청결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천안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기초단체 중 자체 수질 검사소를 갖춘 곳은 천안이 유일합니다. 천안시 맑은물 사업소는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통해 신속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단국대학교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지역 대학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도 학생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강의와 시설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단국대는 지난 9일 재학생 한 사람당 등록금의 10%를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장학금 형식으로 한 사람당 34만 원에서 54만 원 수준입니다. 단국대학교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하면서 천안 아산 지역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문대가 먼저 등록금 일부를 환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금액과 지급 방식 등은 이달 말 열리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호서대와 나사렛대, 상명대, 순천향대 등도 학생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반환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반환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했을 때 준다고 하니까 만족은 하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만족하지는 않죠. 반면 코리아텍의 경우 학기 중 학과별로 대면 집중 수업을 일주일씩 진행하면서 숙식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 만큼 우선 등록금 반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방침이 있을 경우 방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국대가 등록금 반환에 대한 물꼬를 트면서 천안 아산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과 아산 두 도시의 상생 협력 결과물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됐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불당동의 한 공원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이 112에 신고하자 통합관제센터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실시간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이 영상은 곧바로 112 상황실과 순찰차에 공유됩니다. 천안 아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 1년 4개월 만에 구축됐습니다. 그동안엔 두 지역에 있는 8천여 대의 CCTV 영상을 관제센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112와 119 상황실은 물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과 구급 대원들까지도 실시간으로 영상이 공유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방범이나 재난, 교통, 환경 등 그 시스템을 하나로 묶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112나 119 상황실에서 제각각 운영됐던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정부의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천안과 아산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협력 차원에서 실행되는 전국 최초의 사례인데요. 신속히 사건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는 시민 안심기가 서비스와 문제 차량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망 확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추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행복도시법 관련 개정안 3건을 동시에 발의했는데요. 이들 법안의 핵심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 제16조에 담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복도시로 이전해야 하는 중앙부처 제외 대상에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까지 모두 5개 부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가부의 경우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 정책 수립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도 이전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이전을 해서 행정수도 완성과 또 국가균형 발전에 어떤 선도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여가부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세종시엔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13개 부처가 자리하게 됩니다. 또 여성가족부 이전을 토대로 한 개정안과 함께 행복도시건설청이 공공용으로 조성한 청사 등의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아직 정부 소유인 시청사나 교육청사를 비롯해 복합 커뮤니티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무상 양해함으로써 세종시로의 원활한 업무 이관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해 시설의 임차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까지 모두 3건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동시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 이전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로 오는 26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 접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최근 이어져 온 일련의 과정과 향후 과제를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먼저 불을 지핀 건 최근 당권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진분의 핵심은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일 것입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개원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가 균형 발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발언으로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까지 하면서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이후 김부겸 전 의원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찬성 의견을 밝히고 나서면서 행정수도 이전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국회를 통째로 옮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 모두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처럼 행정수도 이전론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16년 만에 다시 불붙고 있지만 문제는 논의가 주로 여권 안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여권의 이번 카드를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보는 만큼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통합당 내 5선의 정진석 의원이 개헌을 전제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밝히는 등 충청권 의원들이 힘을 보태고 나선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께서 그 행정수도 개헌을 포함해서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해주셨고, 우리 충청권 통합당 국회의원들께서 통합당 내부에서도 그 여야 그 논의틀로 나올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연일 행정수도 이전론을 띄우고 있는 여당에 맞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선 양승조 충남지사도 힘을 보탰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청에서 열린 7월 정례브리핑. 양승조 지사는 최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을 해서라도 저는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 이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로서는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뒷받침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 위반이다, 특히 관습헌법 위반이다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뭐 헌법재판소 결정이니까 그게 동의하지만 마음속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다. 저희가 볼 때는 관습헌법이나 해기한 논리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선 충남은 아직 공공기관을 담을 그릇, 즉 혁신도시에 지정되지 않았다며 우선 혁신도시 지정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은 홍성이 낙점돼 내년 말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양 지사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당 당권 주자들에게 주요 과제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 다음 날인 21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9%가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였으며 11.8%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론이 정치권에서 연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위헌 여부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세종시는 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후 행정수도 개헌이라는 투트랙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행정수도 완성 이슈를 띄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시 관습헌법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시를 들었던
국민투표와 개헌을 비롯해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방법 등 모두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결단만 한다면 행정수도를 완성할 방법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헌법을 앞세운 위헌 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엔 위헌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주 원내대표는 헌법 해석에 관한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위헌성 해소 방안으로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는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후 행정수도 개헌이란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이 존재하는 만큼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론입니다.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에 작년도 금년도 설계비 예산이 이미 확보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여야 간의 이견이 상대적으로 없거나 거의 작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좀 추진하고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행정수도 완성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위헌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은 다소 엇갈리지만 어떤 경우든 여야의 합의가 필수 조건이란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